이번에는 안보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북한이 하루가 멀다 하고 위협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경선 부근 부대에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라 이렇게 전하면서 수위를 더 끌어올리고 있다는데요.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가장 적대적이며 악의적인 불량배 국가인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시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하였다. 무인기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상공에까지 침입시킨 사건은 절대로 묵과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중대 도발이다. 신성한 국가주권과 안전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이자 국제법에 대한 난폭한 위반으로 되며 반드시 대가를 치루어야 할 엄중한 군사적 공격 행위이다. 어젯밤 북한이 발표한 내용 이렇습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이 남한 무인기의 평양 추가 침투 가능성에 대비한다면서요. 국경 부근 포병 부대들의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완전 사격 준비 태세가 뭔지 알아봤더니요. 우리 군 용어로 준비 명령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곧장 실행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점검을 잘하라 정도의 취지로 해석되는데요. 북한 측은 각급 부대들의 감시 경계 근무 강화를 지시하고 평양엔 방공 감시 초소를 증강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우리 군도 오늘 관련 입장을 내놨습니다. 합참은 먼저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실제 도발 가능성에 대한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모든 사태의 원인이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도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북한을 향해 저급한 오물쓰레기 풍선 부양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네, 이렇게 북한이 전방 포병 부대의 완전 사격을 지시한 북한인데 이번에는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폭발을 준비하는 정황을 우리 군이 포착했습니다. 북한이 도로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그 뒤에선 도로를 폭파하기 위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식별된 겁니다. 이르면 오늘도 가능한 상태라고 군은 전했습니다. 보여주기식 폭파, 작은 도발 감행할 가능성 있는 상황이라 이에 대해서 대비도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북한은 남측과 연결되는 도로의 철도를 완전히 끊고 국경지대를 요새화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이 그 일환으로 보여지고요. 또 북한은 지난해 남북을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하고 물리적 단절을 공식해 하는 그 행보를 계속해왔습니다.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에 지뢰를 매설하고요. 동해선과 경의선 철로를 철거했습니다. 그렇군요. 정 기자, 근데 북한이 이렇게까지 발끈하는 정확한 이유가 뭔가요? 네, 우선 북한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우리 측 무인기가 이달 초 3차례에 걸쳐서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분열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대북 전단을 날렸다고 했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이요. 우리나라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서 살포한 전단이라면서 북한 매체들이 공개한 사진입니다. 전단지를 좀 저희가 보면요. 전단 맨 위에 보시면 자기 배 불리기에 여념없는 김정은이라는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는데요. 그 아래 사진 지금 보시면은요. 2년 전에 김정은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시험 발사 당시에 찼던 스위스제 명품 시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지난해 4월, 지금 오른쪽으로 보시는 사진이요. 지난해 4월 화성 18형 시험 발사 당시에 김정은의 딸 주애가 프랑스 명품 브랜드의 외투를 입은 사진도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김정은 일가는 호화 생활을 한다는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겁니다. 앞서 우리 군 당국은 평양에 한국의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북한의 발표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었는데요. 이에 북한은 김여정의 담화를 내놓으며 긴장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여정은 후안무치하고 유치한 변명으로 발뺌하면서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며 군부가 잡아댄다고 해서 중대 주권 침해 행위를 무난히 넘기고 국제사회의 우려의 시선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한국 무인기가 또 발견되면 참변이 일어날 것이라면서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네, 이렇게 연일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이지만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적다고 보는 게 우리 군의 시각입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요.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이자 그만큼 북한 내부가 흔들린다는 방증으로 봤습니다. 국방부는 만약 북한이 우리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오늘 경고하기로 했습니다. 정 기자, 그런데 궁금한 점은 이 북한이 주장하는 남한 무인기, 이게 실제로 평양에 나타난 게 맞나요? 맞으면 누가 보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북한의 자작극일 가능성, 우리 군이 보냈을 가능성, 그리고 우리 군이 아닌 남측 민간단체 등이 보냈을 가능성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면요. 우선 북한의 자작극일 가능성, 대남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이었을 수 있다, 이런 건데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국감 당시에 북한의 자작극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북한에 혼선을 주기려는 그런 의도였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두 번째, 우리 군이 보냈을 가능성, 일단 우리 군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군의 날에 공개한 무인기를 보면 북한이 공개한 사진과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 무인기들의 외형이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라서 우리 군이 운용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긴 어렵고요. 또 군 안팎에선 우리 군이 정전협정 위반 행위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민간단체가 보냈을 가능성은요.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더니요. 이미 무인기가 상용화돼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들인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민간 무인기가 북한 상공을 비행하는 일 종종 있었는데요. 국내 드론 동호회 회원이 금강산까지 약 2시간을 비행한 무인기가 찍은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북한의 주장 정도의 임무를 소화하는 능력을 민간이 갖추는 건 어려워 보인다, 이런 전문가의 해석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김 기자, 그런데 이 무인기가 도대체 북한 내에 어디까지 갔길래 이렇게까지 발근을 할까요? 네, 우선 북한은 평양 상공에서 발견됐다고 주장합니다. 준비된 지도를 좀 보실까요? 휴전선과 가장 가까운 파주 임진각에서 평양의 거리는 직선으로 150km 정도입니다. 40에서 50km 정도인 서울보다 훨씬 깊숙한 곳이죠.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 상공이라고 밝혔는데요. 평양의 상징인 김일성 광장과 고작 700m, 류경 호텔과도 2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곳은 서울의 광화문 광장 같은 곳인데 이 건물에 김정은의 집무실이 있는 곳이라서 북한이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우리 무인기가 이렇게 평양 상공에 세 차례 침투해 대북 전단을 뿌렸다는 주장. 그런데 북한의 이번 반응에서 그간 태도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네, 보여주실까요? 네, 지금 이렇게 뿌렸다는 전단인데요. 우리 무인기가 이렇게 침투해서 대북 전단을 뿌렸다는 주장을 북한 주민들이 매일 보고 듣는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를 통해 알렸다는 점입니다. 대북 전단을 비난하는 담화는 보통 북한 주민들이 접하기 힘든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만 발표돼 왔거든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보도하려면 김정은 정권을 어떤 식으로 비난받는지 그 내용도 보도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실 자체 언급을 꺼리는 겁니다. 그런데 보도를 않던 노동신문, 조선중앙TV에 실은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북한 내부 적개심을 부추기고요. 체제 결속을 다지는 전략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이 보고 들으라는 듯 대내 매체를 통해 이렇게 알렸습니다. 괴뢰 한국 것들을 쓸어버릴 멸족의 의지를 안고 인민군 입대와 재입대를 열렬히 탄원하는 목소리들이 확산되고 있다고요. 우리나라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하면서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정 기자, 그런데 북한이 이 대남 무인기로 도발한 적도 꽤 있었잖아요. 이거 뭐 적반하장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적반하장처럼 보이는데요. 네, 이런 지적도 제기됩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요, 명백히 확인된 북한의 대남 무인기 도발만 지난 10년간 10여 차례 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 2014년 시작됐는데요. 당시 청와대 상공을 찍은 사진도 나왔지만 북한은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2017년 강원도 인제에 추락한 북한 무인기에선 감시용으로 추정되는 카메라도 설치돼 있었고요. 또 군부대 일대를 찍은 사진도 발견됐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22년에도 북한 소형 무인기 5대가 수도권 영공을 침범해서 약 5시간 동안 한국 상공을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